안녕하세요. 마케팅 데이터 사이언스 랩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GPT의 커스텀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GPT 액션 설정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리3나 브라우징, 코드 인터프리터와 같은 오픈 AI가 제공하는 빌트인 기능 외에도 GPT를 외부 API에 연결해서 커스텀 액션을 정의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GPT를 외부 데이터베이스와 연결해서 사용하거나 이메일과 연결해서 GPT에서 이메일을 확인하고 답장을 작성해서 보내거나 GPT를 쇼핑 사이트의 API와 연동해서 쇼핑 도우미로 활용하는 것 등이죠. 그러니까 A 쇼핑몰이 운영하는 쇼핑 컨설턴트 GPT가 있다고 하면 여기에서 "헬스에 가장 적합한 최적의 운동화를 찾아 줘."라고 하면 GPT에서 입력해 놓은 API 사양에 따라서 요청을 API로 보내고 이를 서비스에 입력해서 나온 응답을 받아와서 다시 GPT가 이 결과를 바탕으로 사용자에게 대답을 하는 거죠. 어찌 보면 코딩이 필요 없는 GPT에서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고 기술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GPT를 차별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글이나 네이버와 같은 서비스들이 제공하는 공개 API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이미 자체 서비스나 데이터베이스가 바탕이 되어야 할 텐데요. 이것을 GPT의 경쟁력으로 다시 연결하는 방법이라서 결국은 공개된 API를 이용하든 자체 API를 이용하든 앞서 영상들에서 이야기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모델과 툴, 그리고 커스텀 액션까지 잘 활용해서 사용자들에게 유용하고 완성도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그럼 오픈 API 사양을 작성하기에 앞서서 오픈 API 사양, 즉 스키마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픈 AI에서 GPT 액션을 설정하는 부분에 이 오픈 API 사양에 관한 페이지를 추가했더라고요. 그래서 GPT 액션을 설정하려면 우선 API가 있어야 되고 이를 API 표준 사항인 오픈 API 야물 또는 제이슨 포맷으로 문서화를 하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GPT의 액션즈에 입력을 하게 되는데요. 가장 쉬운 것은 이미 만들어진 공개 API를 바탕으로 오픈 API 사양을 작성해서 GPT에 입력하고 테스팅하는 것일 것입니다. 반대로 난이도가 가장 높은 것은 서비스를 만들고 이 서비스를 외부와 연결하기 위한 API를 만들고 API를 오픈 API 포맷으로 문서화하고 그리고 서버에 호스팅하는 건데요.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GPT에 필요한 만큼 입력하는 거고요. 참 이 GPT에 입력하는 그 형식이 바로 오픈 API 스키마인데요. 이건 오픈 AI에서 만든 게 아니라 오픈 API 스키마라고 API를 설계하고 정의하는 데 많이 사용되는 표준 사양이라고 합니다. 오픈 API 스키마의 예시로 할 일을 추가하고 삭제하고 수정하는 투두 GPT의 스키마가 예시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 오픈 API 버전이 나와 있고 인포에는 API의 제목과 설명 버전을 설명합니다. 인포에서 작성한 이 이름과 설명을 바탕으로 나중에 모델이 사용자와 대화를 하다가 이 액션을 사용할지 말지 참고한다고 하니까 이 이름이나 설명은 간결하면서도 정확한 게 좋겠죠? 서버지는 API 호출이 이루어지는 서버 주소이고 패스에서는 구체적인 엔드포인트와 해당 엔드포인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을 정의하는데요. 여기 보면 이 엔드포인트에서 get 함수를 실행하는데 이 작업의 이름이 getToDos입니다. 그리고 작업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이런 이름이나 설명은 임의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작업에 대한 응답이 성공적인 경우에는 200이 나온다는 거고 그 응답의 컨텐츠는 제이슨 형식이고 응답 컨텐츠의 구체적인 스키마는 컴포넌트 섹션에 정의된 get to do's response를 참고하라고 돼 있네요. 이렇게 응답받는 컨텐츠 형식은 리스판스에서 바로 정의할 수도 있지만 재사용할 수 있는 구성 요소의 경우에는 컴포넌트로 정의해서 다른 작업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컴포넌트에 재사용할 데이터의 구조를 정의를 했는데 get to the response라는 응답을 정의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컨텐츠는 객체인데 그 객체의 속성 가운데 to do's라는 속성은 어레이고 그 어레이 안의 아이템들은 스트링이라고 응답 컨텐츠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픈 API 스키마 구조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다면 공개 API를 GPT에 한번 연결해 보려고 하는데요. 검색을 하다가 포스트맨이라는 API 테스팅 플랫폼에서 데이터 사이언스 관련해서 데이터 분석 대회도 개최하고 여러 가지 데이터셋도 공개하는 사이트죠. Kaggle 공개 IP가 있어서 요거를 GPT에 연결해 봤습니다. 원래는 지난번에 만든 데이터 제로 투 히어로에 이걸 연결해서 GPT에서 바로 최신 데이터셋을 검색하고 이를 다운로드해서 분석도 GPT에서 같이 해볼 수 있는 서비스를 기획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GPT에서 API를 연결해서 데이터 검색은 할 수 있지만 대용량 데이터 다운로드는 직접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터 제로 투 히어로에 바로 적용하지 않고 테스트 GPT를 만들어서 API를 연동하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참고로 캐글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API는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CLI 형식으로 제공되고 있어서 이를 엔드포인트 형식으로 정해 놓은 포스트맨에 올라와 있는 서드 파티 API 문서를 이용해서 캐글 API와 연동을 해 봤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엔드포인트 가운데 데이터셋 리스트 가져오기와 데이터셋 다운로드 이 두 엔드포인트를 GPT와 연동하려고 했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셋 리스트 가져오기 엔드포인트와 연동하는 부분을 보여드릴게요. 오픈 API 스키마는 어느 정도 공부를 해서 수동으로 작성할 수도 있지만 챗GPT를 사용하면 훨씬 한 번에 수월하게 작성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여러 가지 오류가 나는 과정에서 디버깅하는 시간이 꽤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럼 우선 리스트 가족의 API를 살펴보면 인증은 베이직 오스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고 엔드포인트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이 주소를 사용해서 원하는 결과를 받아오는 거죠. 11개 정도의 파라미터가 있는데 필수 파라미터는 없고 대부분의 파라미터들이 디폴트 값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걸 복사해서 챗GPT4에게 오픈 API 스키마를 작성해 달라고 하겠습니다. 스키마가 작성돼서 나오는데요. 이걸 복사해서 GPT에 입력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컴포넌트 섹션에 스키마즈 서브 섹션이 객체가 아니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또 오퍼레이션 아이디가 빠졌다고 하네요. 이 두 가지 내용을 GPT에게 다시 전달하고 스키마를 수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컴포넌트 섹션에 스키마즈 서브 섹션이 빠져 있어서 그런 것 같다고 빈 객체를 추가하고 오퍼레이션 아이디도 추가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퍼레이션 아이디가 추가되었고 스키마즈에 빈 객체가 추가되었습니다. 앞서 예시에서 본 것처럼 리스판스에서 응답 콘텐츠에 대해서 컴포넌츠의 어떤 요소를 참고하라고 하고 컴포넌츠에서 응답 콘텐츠 형식을 좀 더 자세히 작성해도 되지만 이 코드의 경우에는 특별히 응답 콘텐츠를 정의하지 않았죠. 이 경우에는 응답 형식인 제이슨을 통째로 받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해도 챗GPT가 이를 바탕으로 대답을 잘 해서 그대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카피해서 다시 GPT에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류가 뜨지 않는데요. 작성된 스키마를 살펴보면 어 서버 URL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해 볼게요. 문서에 있는 서버 주소와 같죠. 그리고 그 뒤에 패스, 그다음 파라미터 필수 값들이 모두 false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태그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GPT에서 데이터셋을 검색하는 데 별로 필요 없을 것 같고 디폴트 값도 따로 없어서 삭제를 하도록 할게요. 그다음 서치는 필수는 아니지만 키워드 관련해서 데이터셋을 서치할 수 있으니까 그냥 놔두고요. 유저에 따른 데이터셋 입력도 필요 없으니까 삭제하고 나머지는 그냥 두도록 할게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응답하면 200이 뜨고 저런 메시지가 함께 뜨게 됩니다. 그럼 인증 부분을 확인해 볼게요. API 키를 베이직 타입으로 전달하는 방식이었죠. 이 베이직 타입은 사용자 이름과 API 키를 베이스 64 인코딩을 해서 HTTP 헤더로 전달하는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키에 문제가 없는지 콜앱에서 테스트를 했는데 API 키는 캐글에 로그인을 하고 세팅으로 가서 API 키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API 키를 다운로드하면 사용자 이름과 키번호가 나오는데 이걸 베이스 64 인코딩을 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헤더에 이걸 전달을 했고 엔드포인트에서 인증이 잘 작동하는지 확인해 볼게요. 어
요 URL 엔드포인트를 그대로 실행을 하니까 오류가 나죠. 필수 파라미터는 아니어도 빈 값이 있어서 그런데요. 디폴트 값이 설정되지 않은 파라미터들을 삭제하고 다시 엔드포인트를 호출해 보겠습니다. 어, 이렇게 삭제를 해도 잘 작동하는 것을 확인했고요. 제이슨 배열 형식으로 대답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GPT에도 베이직 타입으로 인증을 설정하고 API 키를 넣으니까 처음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시도하다가 콜앱에서 한 거 마찬가지로 사용자 이름과 키를 여기 인코딩한 값을 넣어야 작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코딩한 값을 복사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테스트를 해 볼게요. 액션을 허용하면 액션이 시작되고 캐글과 이야기했다고 데이터셋 리스트를 불러오죠. 특별히 검색 키워드를 넣지 않아도 파라미터의 디폴트 값으로 퍼블릭, 핫리스트, 가장 핫한 그리고 1페이지 등의 그 디폴트 값이 설정돼 있어서 이 기준으로 데이터셋이 호출이 되었는데요. 여기서 링크를 누르면 바로 캐글로 넘어가서 캐글에서 데이터를 다운로드하고 GPT로 업로드하는 건 가능하죠. 하지만 두 번째 액션인 데이터셋 다운로드 API는 마찬가지로 그 스키마를 만들어서 GPT에 설정하고 테스팅을 하면 GPT에서 바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없다고 나오네요. 이렇게 해서 공개 API를 GPT에 연결해 보았는데요. 요즘 플랫폼이든 이커머스든 API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이런 공개 API를 기획하시고 계신 GPT에 어떤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요소로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GPT에서 직접 데이터셋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방법을 아시거나 시도를 해 보신 분이 있다면 그리고 의견도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